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이제 회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이 됩니다. 바로 전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익혀둬야 되는 양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류를 복잡하게 배우는 방법도 있고 쉽게 배우는 방법도 있는데 우린 지금 기초 회로이론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물론 전공 회로이론을 제가 강의할 때는 좀 더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양들에 충실해서, 기본적인 그 개념에 충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회로를 또 그려야겠네요. 자, 꼬마 전구가 있고, 뭐 이왕 그리는 김에 꼬마 전구를 한번 2개 그려볼까요? 이렇게. 아니죠. 이왕 그리는 김에 여기 모터도 하나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모터도 연결했다고 하고, 이런 회로. 자, 이런 회로가 어떻게 동작할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인데, 하여튼 지금은 이런 회로가 하나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에 의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 뭐 전하의 흐름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 건전지에 고정되어 있는 이 전하하고 이런 그 전자들하고 인력,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하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이 전하가 흐르면서 이 전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빛이 되기도 하고 회전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구에 얼마나 많은 전류가 전하가 흐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요. 이 전구에 지금 전하가 계속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지나다니고 있는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 즉 매 초당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회로를 임의 단면을 생각해요. 임의 단면, 회로의 임의 단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로를 딱 자르면 이 자른 그 면을 매 초당 지나가는 전하량이 있겠죠. 이해돼요? 그걸 우리가 전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회로의 어떤 단면을, 이 단면은 아무데나 여러분이 잘라도 괜찮아요. 회로의 단면을 매 초당 지나가는 전하량, 바로 이것이 바로 전류라는 양입니다. 대체 여러분, 회로의 단면을 매 초당 지나가는 전하량, 그걸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보통 우리가 문자로는 I를 표시해서 나타나게 돼요.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로의 단면을 매 초당 지나가는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몇 초? T초당, 회로의 단면을 T초당 Q쿨롱만큼 지나갈 때, 여러분이 이 회로를 봤더니 T초당 Q쿨롱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전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 하니?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정의를 어떻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중딩틱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T초당 Q쿨롱이 지나갔어요 하면 우리가 요런 전류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단위를 보면 이 쿨롱이고 여긴 초니까 세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쿨롱 퍼 초를 뭘로 정의합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그럼 암페어가 뭐라고요? 매 초당 전하량, 매 초당 지나가는 전하량,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구에 10초 동안 여러분이 얘를 관찰했어요. 10초 동안 관찰했더니 이 전구에 지나다니는 전하량이 2mC이에요. 2mC. 그러면 전류가 얼만큼 흐른 거예요? 자, 전류는 매 초당 지나가는 전하량이기 때문에, 자, T분의 Q 하면 되죠? 그럼 여기 10초, 10sec, 그 다음에 여기 2ms인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2호 10이고, 그래서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암페어. 근데 10의 마이너스 3 우리가 밀리로 쓸 수 있으니까 0.2 밀리
암페어가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야 전류가 0.2mA가 흘러.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전류가 0.2mA면 초당 0.2mC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제법 그 수학에 좀 엄밀한 분들은 이 개념이 약간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10초 동안 2mC이 지났잖아요. 그럼 내가 전류가 0.2mA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매 초당 0.2mC이 지나간 거죠. 그런데 매 초당 정말 0.2C 지나갔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10초 동안 봤을 때 총 전하량이 이만큼 지나갔다는 거지, 10초를 내가 1초 간격으로 봤을 때 매 1초마다 0.2가 일정하게 흐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순간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류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순간순간의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시간 dt 초 동안에 순간적인 전하량 dq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를 좀 더 정확하게 미분의 형태로 정의하면 이게 이제 전류의 좀 올바른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좀 개념적인 정의고, 제대로 정의를 하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dt분의 dq라는 이런 수학적인 공식으로, 왜?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매 순간, 즉 dt라는 순간 동안 dq라는 전하량이 지나갔을 때 전류는 dt분의 dq 암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되죠,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전구가. 자, 그런데 이 전구에 지금 어떻게 전하의 흐름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게 돼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내가 이 매 초당 시간에, 어떤 시간에 지나다니는 전하량이 이렇다고 한번 주어졌어요. 즉 마이너스 2t 제곱 쿨롱만큼의 전하량이 흐르고 있어요. 즉 이게 이 t라는 시각에 여길 지나다니고 있는 전하량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t가 0초일 때는 이 전구를 지나다니고 있는 전하량이 0쿨롱이라는 거고, t가 만약에 1초가 딱 되면 이제 여기 1이죠, 1초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쿨롱이 지금 지나다니는 거고, t가 지금 2초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는 4니까 마이너스 8쿨롱이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음의 전하가 점점 많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상상이 되세요? 그럼 내가 정말로 매 초당, 그러니까 어떤 시간 t에 얘가 이만큼의 전하량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었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 그럼 전류는 바로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방 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t분의 d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t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값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t가 1초일 때는 전류가 얼만큼 흘러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암페어가 흐르는 거고, t가 지금 2초가 되면 전류가 얼만큼 흘러요? 마이너스 8암페어가 흐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예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핵심적인 개념 두 메시지는, 전류라는 것은 회로의 단면을 딱 잘랐을 때 매 초당 지나가는 전하량이다 하는 그 양, 그 양을 바로 전류라고 하고, 전류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때는 개념적으로 어떤 t초 동안 q만큼의 시간이 양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고,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dt분의 dq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i는 소위 평균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순간 전류라고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바로 이 i가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것도 지금 우리 이 기초 과정에서는 뭐 이런 양을 써도 전혀 지장이 없지만요. 좀 얘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